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 이번 불공정 거래행위 파헤치기 2편에서는 주요 가맹사업 거래 업종별 불공정 거래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불공정거래 행위 파헤치기 1편에서 살펴본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복습하고 업종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쟁 예방 및 해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는 크게 거래 거절,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거절이란 말 그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상 상대방 거래 지역, 영업 활동 등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손해배상은 가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종 분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크게 치킨, 피자, 커피 등의 외식업종, 교육, 미용, 자동차 정비, 세탁 등의 서비스 업종,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 업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종별 가맹 브랜드 수는 외식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도소매 업종 순이며 가맹점 수 역시 외식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도소매 업종 순입니다. 혹시 가맹사업 현황과 관련한 세부 통계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각각 외식업종, 서비스업종, 도소매 업종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식업종 중 치킨 전문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치킨 튀김류를 대두 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제품 홍보를 위해 2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3회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판촉물 일부의 구입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은 불이익 제공 행위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부당한 강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 위반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외 인정 요건 첫째,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둘째,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셋째,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 조항을 토대로 이 사안을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당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만든 판촉물이 조악하여 판매가 어렵거나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에게 항의하거나 가맹본부의 판촉물 공급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점주 협의회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판촉물 반납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촉 행사를 기획 시행함에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령함이 없이 추진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제작한 판촉물의 성질이나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 모두 가맹본부의 상표권 유지와 무관하고 판촉 행사 공급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가맹본부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업종인 영어 교육 컨설팅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어 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자로 하여금 영어 교육 방법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여야 하는 센터 스티커, 대봉투, 원비봉투, 명함, 명찰, CD 종이 케이스, 회원가입 신청서를 가맹본부 자신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은 불이익 제공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스티커, 대봉투, 원비봉투, 명함, 명찰, CD 종이 케이스, 회원 가입 신청서는 영어 교육 방법 컨설팅과 관련하여 컨설팅의 내용 또는 수준과 관련이 없고 위 물품들에 대해서는 피시민이 품질 기준인 디자인 시안, 서식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소매 업종인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인 A씨가 마일리지를 부당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 중 2차례에 걸쳐 상품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은 불이익 제공 행위인 거래 거절 중 영업 지원 등의 거절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 지원, 정보 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지 절차상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1차 통보에서는 가맹계약의 위반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먼저 시정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공급을 중단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가 오늘 살펴본 사례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늘 배운 사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 요청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분쟁 상담 외에도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가맹점 사업자에게 외부 소송 지원 변호사를 연결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세 가맹점 사업자 소송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대리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계약 조건 및 위약금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문서 등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등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분쟁 예방은 물론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계약 조건 및 위약금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문서 등으로 증빙 자료 등을 통해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분쟁 예방은 물론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될 가맹종합지원센터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